뜨겁죠. U20 월드컵. 남자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 그야말로 신화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피파 주간대회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얻었고. 진짜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네. 감격스러워요. 또 저 같은 약간 그 아저씨 올드 세대들은 그 83년 세계 청소년 그쵸. 선수권에 대한 그 추억, 그 아련한 그런 게 너무 강해요. 박종환 사단, 이 그때 4강 신화에게 너무 아련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이었지만 제 세대 이후에 더 올드한 세대들은 더 할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20세 월드컵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결승 진출했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격스럽고 제가 또 거기 현장에 또 갈 수 있다는 게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축구팬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영광입니다. 그니까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오늘 아침에 떠나셨고 지금 촬영 당일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 아침 떠나셨고 이제 장 위원님 바로 내일 출국이시잖아요. 네. 너무 부럽지 않나요? 정말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저는 토너먼트 때부터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고 저는 짐만 챙기면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표도 계속 알아보고 이렇게 오. 했었는데 진짜예요. 축구 근데 팬으로 거길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파 주간 대회 결승도 대단한데 거기서 분명히 결과물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 오니까 그러면 결승전 얘기하기 전에 4강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직접 중계하셨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고 한 의원님도 목에 피 터져라. 진짜 중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준결승이었어요. 그 세네갈전 8강전의 여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사실 에콰도르전까지 왔고 또 에콰도르전도 저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특히 정종용 감독 이날도 전반전에 이 김세윤 선수하고 고재현 선수를 김세윤 선수는 첫 선발이었고 네. 선발로는 또 고재현 선수는 1차전 이후에 또 올해 선발이었는데 이 두 명의 일단 선발 기용 자체가 너무 또 잘 떨어졌어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세윤 선수는 원래 반대발 윙어예요. 네, 왼발잡이. 근데 스타일 자체는 약간 이강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재간도 있고 왼발 패스 센스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좋고 돌파 능력도 있고. 근데 그 선수를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에 1차전 콜롬비아전 때 이강인 선수가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 롤을 딱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신한데 딱 경기 뚜껑 여니까 이강인 선수는 약간 투톱 위치에서 수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세컨 스트라이커 롤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내려오면서 이강인 선수는 간헐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오히려 김세훈 선수가 싹 공격 가담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처럼 또 행동해주고 그런 부분 잘 맞아떨어지고 고재현 선수가 또 상당히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도 있고 네. 중앙 미드필더 성향도 같이 갖추면서 왕성하게 체력이 남은 두 선수가 많이 해줬어요. 허리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운영을 너무 잘하고 게임도 잘 풀렸어요. 맞아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너무 수비적인 컨셉도 아니었고 적당한 선에서 공격하면서 경기가 오히려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에콰도르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좀 말렸어요. 그래서 골까지 나왔죠. 네. 이강인 선수. 마라도나 비디오 많이 본 이 어린 천재가 마라도나 94년을 재현했죠. 네. 와, 그대로 똑같이. 정말 멋졌던 전반전. 후반전에 또 전략적으로 선택 잘했죠. 적절하게 교체해주고. 네. 중간에 이강인 선수 빼주는 강수. 네. 에서 허리 라인 잡아주고 박태준 선수 상대 윙백들 막 올라오니까 5-4-1로 수비 시에는 바꿔주면서 5-3-2에서 사이드 커버도 넓게 들어가고 조용욱 선수 들어가고 이러면서 수비 전환 시에 시간별로 상대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 시간들을 워낙 잘 가져가고 교체 타이밍 잘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정종용 감독은 아주 훌륭한 전 지도자라고 봅니다. 진짜 정준영 감독의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매 경기마다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도 잘 먹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감독이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구현을 해내질 못하면 네. 정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걸 또 충실히 이행을 해주고 있고 정종용 감독이 지금까지도 토너먼트 올라서 승승장구하면서 서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받는 찬사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건 물론 제가
정종영 감독하고의 인연도 있고 음. 약간의 친분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이 팀을 끌고 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AFC 대회에 나갔을 때도 AFC 대회에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을 때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1차전 졌을 때 그때까지도 뭐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 선수들 해서 다 속된 말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분명히 이 팀은 가진 것이 더 많은데 근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역시 우리가 맞춰야 되는 포커스가 이쪽이 아닌 건데 그 외적인 것들로 비판을 받으니까 안으로 좀 속상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박수를 보내는데 장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4강이라는 무대에서 주전 선수의 틀을 그렇게 틀어버린다는 거 특히 센터라인의 변화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현실 불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까지 해왔던 선수들이 팀을 여기까지 올려놨고 그러면 결국에는 벤치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믿음의 측면을 보면 주전 선수한테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고재현 선수, 김세현 선수 준비시켜서 선발로 내보냈고 그 선수들이 또 충실히 전술적인 움직임을 잘 이행을 해줬어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함으로 해서 에콰도르가 봤을 때는 약간 멘붕 빠질 수가 있죠. 얘네들 완전히 뭐야? 예상 바뀌었어. 뭐지? 얘네들 대체? 뭐지?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는 이강인 선수 교체했을 때 이건 역시도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앞서서 2명의 선발을 바꿨던 것처럼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에이스를 뺐는데 한 골 차 승부였잖아요. 세네갈이 그랬던 것처럼 세네갈도 스트라이커 공격수 2명 빼면서 결국에는 무너졌잖아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수는 한 골 차 승부에서 그라운드에 일반적으로는 남겨놓는 선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역시 이강인 선수를 빼면서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내부적으로는 단단히 있으니까. 그리고 다 모든 게 전략이었다. 그렇죠. 전략 준비된 플랜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요. 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딱 빠졌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야, 이거 승부수다. 뭐 이거 승부수인데 이건 준비된 승부수다. 이기고 있을 때 플랜, 뭐 2대0 정도에 있을 때의 플랜, 무승부였을 때의 플랜, 이런 플랜들이 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계산이 돼 있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1대0이었을 때의 플랜대로 간 거죠.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사실 더 뛰려면 더 뛸 수 있다고 네. 보여져요. 그 선수는 제가 보면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 승부사 다부지죠. 다부진 근성도 그런 있고, 근성이 있기 승부욕도 때문에 사실 놔두려면 놔둘 수 있는데 스타일상 그 당시는 상대가 이제 윙백들을 막 전진시키는 후반전 시작부터 한 25분, 30분까지 흐름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롱볼이 많고 크로스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때려 넣는데 그럴 때 이제 오세훈은 남겨야 돼요. 네. 수비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그래서 돼요. 클리어링 해야 되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를 놔두면 이제부터 이제 잠그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안전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 시간부터는. 근데 거기선 어떤 선택을 드느냐. 이건 전략적인 승부수죠. 이강인 선수를 빼고 일단 박태준 선수를 넣으면서 앞에서 허리라인 쪽에서 잡아줘야 측면으로 가는 걸 저지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3미들이 간격 유지가 되면서 잡아줘야 수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허리라인을 강화시키고 바로 조용욱 선수 투입하면서 측면 쪽 커버까지도 시키는 이제 전술로 바꿨죠. 네. 그러면서 사이드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뭐 코너킥이었나요? 뭐 크로스에서 오세훈 선수도 클리어링 하나 중요한 거 해주고 마지막엔 또 우리 이관영 키퍼가 믿기 힘든 또 선방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곁들여지면서 계산된 무실점 승리가 들어갔다. 네. 왜 더 찬사를 받아도 된다고 평가를 하냐 하면 이 팀이 AFC 19세 챔피언십 나갔을 때와 지금의 팀을 보면 시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있었죠. 그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골키퍼 코치를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AFC 19세 챔피언십 나갔던 코칭 스태프가 지금 월드컵에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감독 골키퍼 코치 빼놓고 피지컬 트레이너 바뀌었죠. 이렇게 코칭 스태프이 바뀌었음에도 팀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융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엔 리더가 그만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팀을 잘 준비해놨던 거고 뭐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는 스태프들이 팀을 파악하는데도 너무나 잘 만들어 놨기에 이게 실현 가능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회 가기 전에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체력을 끌어올려야지만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도전자 입장으로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는 판단 자체도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냉정했고 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전반은 약간 지키고 후반에 승부를 걸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니까 그런 판단들은 전부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장동윤 감독의 찬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리더가 잘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저 감독이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오랜 기간 축적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감독은 2006년부터 전임 지도자 생활 쭉 하면서 음. 선수들도 거기에 잘 따라갈 수가 있고 선수들이 그런데도 지면은 그러면 감독에 대한 신뢰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신뢰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네. 이번에 사실 정우영 선수를 차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정우영 카드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쵸. 공격 쪽에서 이강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우영의 존재가 정말 중요해요. 정우영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 초반하고는 다르게 그 이후에 바로 전체적인 컨셉의 틀, 선수경의 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조용욱 선수의 활용, 조코로스의 활용, 허리라인과 측면 미드필더로 전환할 수 있는 순서대로의 활용, 또 엄원상 같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에 대한 조커 활용. 이 상대방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번 에콰도르전도 그랬지만 앞판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컨트롤. 그 기용도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이규혁 선수만 사실 출장을 못했지만 네. 키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 아무도 불만이 없을 만한 제가 보면 기용이에요. 이거는 감독님은 확실한 롤을 준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만 따르면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기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